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지갑 걱정은 확 줄여주는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 네바다주의 라플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라스베이거스 가보셨나요? 호텔비는 천정부지로 솟고 리조트피의 주차비까지 이제 신시티가 아니라 통장시티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베가스의 감성을 간직한 채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유명 관광지와 비슷하지만 훨씬 저렴한 대체 여행지를 찾는 듀프 여행인데요. 라플린이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완벽한 듀프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평균 호텔비가 베가스는 $200에 육박할 때 이곳 라플린은 평균 $61, 평일엔 $30 미만으로도 묵을 수 있는 가성비의 천국이죠. 게다가 바로 앞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물세권 카지노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라스베이거스의 남동생이라 불리는 이곳 라플린의 호텔부터 액티비티, 그리고 솔직한 장단점까지 35분 동안 꽉 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라플린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건 베가스와는 다른 여유입니다. 이곳은 원래 1960년대만 해도 모텔 하나 덩그러니 있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라플린이라는 한 남자의 꿈이 이 사막을 기적처럼 바꿔놓았죠. 처음엔 은퇴한 노인분들이 주로 찾는 실버타운 느낌의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실제로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백인 은퇴자들의 베가스, 혹은 좀 더 거칠게는 화이트 트래쉬 베가스, 촌스러운 베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방문객의 평균 연령이 52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가족 단위나 젊은 층, 그리고 히스패닉 방문객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훨씬 힙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하고 있죠. 강변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수상 택시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은 호텔 하나 건너가려면 다리가 아플 지경이잖아요. 하지만 라플린은 강변을 따라 리조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강바람 맞으며 슬슬 걸어 다니거나 수상 택시를 타고 옆 호텔로 이동하는 낭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묵어야 할까요? 라플린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이 도시의 시초가 된 돈, 라플린의 리버사이드 리조트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박물관 같아요. 내부에는 무려 80대가 넘는 클래식 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만 반나절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볼링장, 영화관까지 있어서 가족 여행객들에게 딱이죠. 아쿠아리우스 호텔의 높은 타워, 엣지워터 호텔.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곳을 원하신다면 아쿠아리우스가 정답입니다. 2,000개 가까운 객실에 라플린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자랑하죠. 바로 옆 엣지워터는 스포츠북이 잘 되어 있고 와일드 스타일의 치킨 윙 맛집도 있습니다. 뉴 파이오니어 호텔의 리버 릭 런사인 간판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뉴 파이오니어 호텔입니다.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카우보이 런사인 리버 릭이 보이시나요? 베가스에 베가스 빅이 있다면 라플린엔 릭이 있습니다. 올드 웨스트, 서부 개척시대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레트로 감성 사진 찍기에 최고입니다. 문 닫은 콜로라도 벨 호텔의 외관 그리고 강변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거대한 증기선 모양의 호텔 콜로라도 벨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엔 라플린의 랜드마크였는데 팬데믹 이후 굳게 닫힌 문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선 같달까요? 여기서 꿀팁, 라플린의 호텔들은 평일에 가면 1박에 $30, 심지어 $20대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이 뷰가 가능해? 소리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라플린이 베가스보다 나은 결정적인 이유,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베가스에선 인공 수영장에 만족해야 하지만 여기선 진짜 자연 속으로 뛰어듭니다. 방문객의 14%가 오직 물놀이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가장 추천하는 건 수상 택시, 워터 택시입니다. 단돈 몇 불로 강을 건너거나 호텔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입니다. 해질녘에 타면 강물에 비친 넌사인이 정말 예술이거든요. 제트보트가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 스릴을 원하신다면 런던 브리지 제트보트 투어를 강력 추천합니다.
라플린에서 출발해 레이크 하바수까지 왕복 6시간 코스로 다녀오는데 진짜 런던에서 뜯어왔다는 런던 브리지를 구경하고 오는 코스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한 디너 크루즈 로맨틱한 밤을 원하신다면 그랜드 셀러브레이션 같은 디너 크루즈에 탑승하세요. 샴페인 한 잔 들고 선상에서 바라보는 사막의 석양, 상상만 해도 황홀하지 않나요? 물론 헤라스 호텔은 바로 앞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네, 사막의 비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하거나 낚시를 즐기는 것도 공짜로 누리는 호사입니다. 카지노와 강이 전부냐고요? 천만에요. 라플리는 아웃도어 마니아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그레이프바인 캐년이 나옵니다. 이곳에선 수천 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신비로운 암각화를 보며 하이킹을 할 수 있어요. 또 라플린 미로라는 독특한 장소도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9개의 미로를 천천히 걸으며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아주 영적이고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서부 영화 세트장 같은 마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당나귀들 아이들과 함께라면 혹은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오트맨은 필수 코스입니다. 역사적인 루트 66 위에 있는 옛 광산 마을인데 지금은 유령 마을로 불립니다. 그런데 유령은 없고 귀여운 야생 당나귀들이 마을 주인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당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서부시대 총격전 재연쇼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꽃은 역시 식도락이죠. 라플리는 가성비 도시답게 식사도 부담 없습니다. 솔트그레스 스테이크 하우스나 스톡맨스 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즐기거나 간단하게는 브루스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에서 정통 시카고 핫도그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베가스 뷔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꽤 괜찮은 프라임 리브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갬블링은 어떨까요? 베가스 스트립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5짜리 크랩스나 블랙잭 테이블을 여기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죠. 밤의 강가는 날벌레 등을 손으로 쫓는 제스처를 하지만 솔직한 리뷰가 빠질 수 없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여름엔 정말 덥습니다. 섭씨 50도 정도 화씨로는 12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어요. 둘째, 강가다 보니 계절에 따라 날벌레 떼가 출몰하기도 합니다. 강변 산책하다가 입으로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확실히 시설들이 베가스 최신 호텔들보다는 낡았습니다. 최첨단 럭셔리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호텔이 깨끗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물론 베가스도 낡은 호텔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라플린 어떠셨나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인파에 치이는 게 싫으신 분들, 큰돈 들이지 않고 카지노와 휴양, 그리고 대자연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라플린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리틀 베가스라는 별명답게 작지만 알차고 무엇보다 여행자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주는 착한 도시, 라플린. 이번 휴가엔 베가스 대신 혹은 베가스 가는 길에 1박 2일 정도 라플린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네바다주에서 갬블링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바로 라스베거스죠. 근데요, 그 엄짠한 불빛 뒤에 가려진 콜로라도 강변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러플린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그 짜릿함, 그거 참 좋죠. 근데 지갑 사정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곳이 있어요. 러플린이 어쩌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1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러플린의 평균 하룻밤 호텔 가격입니다. 라스베거스가 거의 200달러에 육박하는 걸 생각하면 와,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여기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이 확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멋진 강변 풍경을 보니까 또 궁금해지죠. 그럼 러플리는 그냥 싸구려 베이거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가격 말고도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러플린을 흔히 베거스의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럴 만한 곳인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의 이 카지노타운 한번 들여다보죠. 딱 봐도 제일 큰 차이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라스베이거스가 막 심장이 터질 듯한 에너지, 화려함의 극치 이런 느낌이라면 러플리는 강 따라서 슬슬 걸으면서 카지노도 둘렀다가 하는 그런 여유로움, 그러니까 돈도 시간도 훨씬 덜 쫓기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러플린의 진짜 매력인데요. 카지노들이 전부 콜로라도 강을 바라보면서 쫙 늘어서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막 슬롯 머신 돌리다가 잠깐 고개만 돌리면 눈앞에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도박과 자연의 공존이라 이거야말로 라스베거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러플린만의 독특한 분위기 아닐까요? 한 레딧 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베이거스에서 도박하기엔 내가 너무 가난해졌다는 걸 인정해야겠다고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베이거스가 점점 비싸지니까 예전처럼 그냥 가볍게 갬블링하고 술 한잔 하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러플린 같은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 이 러플린이라는 도시는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됐어요. 1964년에 돈 러플린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허허벌판에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리버사이드 카지노를 딱 세웠고 그게 지금의 러플린의 시작이 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거고요. 재밌는 건 도시 이름도 그 사람 이름 러플린을 그대로 따온 거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러플린을 그냥 카지노 타운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진짜 배기는 어쩌면 카지노 바깥에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성지입니다. 슬롯 머신 소리가 좀 지겹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스피릿 마운틴에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레이프바인 캐년에 가서 고대 암각화를 찾아보는 신비로운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모하비 호수에서 보트 타고 낚시하거나 모하비 사막에서 오프로드 차를 몰아보는 건 어떠세요? 심지어 근처 애리조나에 있는 유령 마을 오트맨에 가면 야생 당나귀들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암각화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바위에 새긴 고대의 그림이에요. 특히 러플린 근처에 있는 그레이프바인 채녀는 그냥 오래된 유적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강. 절대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러플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카지노와 카지노 사이를 수상택시가 오가고요. 저녁에는 낭만적인 크루즈도 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기구인 셈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러플린을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방문객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러플린에 가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데이터가 진짜 재밌어요. 2022년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러플린에 가는 이유 중에 도박은 24%예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1위는 무려 40%를 차지한 휴가, 그냥 즐기러 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상 레저도 14%나 되고요.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러플린이 더 이상 도박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방문객 평균 나이가 52.7세, 그리고 무려 91%가 재방문객이라는 거예요. 91%, 이게 뭘 뜻할까요? 한 번 온 사람이 계속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플린은 반짝하는 새로운 매력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매력으로 충성도 높은 단골들을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후기는 어떨까요?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러플린 완전 좋아. 소박하고 뭐랄까 서민들의 베이거스 같은 느낌? 재밌었어. 그러니까 막 꾸미지 않은 그런 편안한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딱이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완전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분은 한 번 가봤는데 완전 폐허 수준이던데? 웬만한 카지노 제일 안 좋은 데가 러플린 제일 좋은 데보다 2배는 낫겠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보시다시피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곳이에요. 여행 계획하실 때 이 점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다음 여행지로 러플린에 한번 걸어볼 만 할까요? 한번 따져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러플린은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싼 대신에 시설이 좀 낡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화려한 쇼나 고급 레스토랑은 별로 없지만 대신 편안한 분위기랑 바로 앞에 펼쳐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죠. 결국 여러분이 여행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러플리는 베이거스가 되려고 애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러플린이 베이거스보다 나은가가 아닐 겁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나는 화려함 대신 여유를, 거대함 대신 소박함을 선택하는 그런 색다른 갬블에 내 시간과 돈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